3단원 이제 우주 파트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 나오는 게 이제 세 개인데 첫 번째 별의 물리량 계산하는 문제 나오고 뒤에서 외계 행성 탐사에서 뭐 계산이라기보다는 행성의 위치관계 보고 나서 간략한 간단한 삼각함수 이용해서 시선 속도 구하는 그런 형태 문제 있고 세 번째 허블의 법칙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근데 나오는 계산 문제가 다 비례식 혹은 피타고라스 혹은 중3 수준의 삼각함수 그 정도 수준에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별의 물리량인데 별의 물리량이 두 개를 한단 말이야. 별의 표면 온도랑 별의 밝기 딱 이렇게 두 개만 한다. 왜 이렇게 두 개를 하냐? 별을 관측하고 나서 별을 그래프에다 그린단 말이야. 그럼 별을 그래프에다 표시할 때 그렇게 그려놓은 그래프를 HR도라고 할 건데 이 HR도에서 세로축에 집어넣는 물리량이 별의 밝기야. 가로축에 집어넣는 게 별의 표면 온도야. 그래서 그 두 개를 하는 거야. 그래프 그리려고 물리량 두 개를 공부한다 이거라고. 첫 번째 별의 표면 온도. 별의 표면 온도인데 이거 하기 전에 참고로 뭐가 있냐면 거리 단위를 얘기할 때 거리 단위 얘기할 때 우리 보통 킬로미터를 쓰잖아요. 킬로미터. 근데 이제 별이 너무 멀기 때문에 킬로미터로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새로운 거리 단위를 좀 더 큰 거리 단위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1AU라고 하는 단위를 만들어 아스트로nomic 유닛이라 그래. 천문 단위라고 읽고 얘는 지구와 태양의 평균 거리를 1AU라고 한다. 그래서 외적 요인을 할 때도 계속 AU라는 표현이 나올 거야. 얘가 얼마냐면 1억 5천만 킬로미터야.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게 1AU야. 근데 문제는 별의 거리를 잴 때는 1AU도 단위가 너무 작아. 그래서 얘보다 더 큰 거리 단위를 만들어낸다고. 그게 1파섹이야. 1파섹이라고 하는 별의 거리 단위를 만드는데 얘가 어느 정도의 거리냐? 빛의 속도로 가면 3.26년이 걸려. 그래서 3.26 광년이라 그래. 3.26 광년. 3.26 그래서 빛의 속도로 3.26년 걸린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요 위에서 얘기한 AU로 표시하면 이게 얼마냐면 206,265AU야. 206,265AU가 1파섹이다. 그냥 엄청 멀다는 얘기야. 엄청 멀다. 참고로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인데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에 5승 km/s다. 이거 곱하기 1년 동안 간 거리를 얘기한다 이거야. 나중에 우주의 나이를 계산할 때 이 단위 환산을 쓴다. 우주의 나이를 계산할 때 어쨌든 이렇게 된다고. 거리 단위 이렇게 된다. 좀 더 지울 거야 이건. 어쨌든 저런 거리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1파섹이라는 건 많이 멀구나 이거라고. 자, 첫 번째 별의 표면 온도를 표현하는 수단이 세 개였지. 자, 별의 표면 온도 첫 번째 파장에 대해서 표현하면 최대 에너지를 내보내는 파장 영역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이걸 비례 변이 법칙이라고 하지. 이걸 비례 변이 법칙이라고 했는데 뭐냐면 실험실에서 이제 관측을 한 결과, 그러니까 실험을 한 결과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방출하는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와 파장과의 관계를 알아본 거야. 온도별로, 그러니까 온도대로 이제 물체들을 그러니까 각각 서로 다른 표면 온도를 갖는 물체들을 만들어 놓고 이 물체가 내보내는 빛을 측정한 거야. 그래서 이 빛의 파장값을 측정을 한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설정한 물체가 별은 에너지 손실이 없단 말이야. 받은 만큼 모든 걸 다 내보내. 별은 손실 없이 다 내보내는데 지구상에는 그런 물체가 존재하지 않아. 손실이 없는 건. 그래서 가상의 물체를 하나 설정해. 그래서 그걸 흡체라 그래. 별 의미는 없어. 그냥 별 같은 애. 걔를 설정해놓고 온도에 따라서 얘가 내보내는 에너지를 파장에 따라서 봐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표면 온도가 10,000도짜리 별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왔대. 정확하게 만도가 아니라 만 켈빈이지. 만 켈빈. 섭씨에서 치면 1273.15도씨지. 별로 의미는 없어. 그냥 만도라고 할게. 만도짜리가 이렇게 나왔고 6,000도짜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고. 6,000도짜리는. 6,000도는 이렇게 나왔고 예를 들어서 4,000도짜리는 이렇게 나왔다고. 4,000도짜리는. 4,000도짜리는 이렇게 나왔다. 4,000도. 그러면
최대 에너지를 내보내는 파장이 10,000도는 여기였고 6,000도는 여기였고 4,000도는 여기였다고. 그러니까 최대 에너지를 내보내는 파장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봤더니 얘가 이렇게 이어졌다 이거지. 즉 뭐야? 아 반비례하는구나. 이거는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졌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별이 있었는데 단위 뺄게. 얘가 최대 에너지를 내보내는 파장이 0.5였대. 0.5. 자 그리고 B라고 하는 별이 있었는데 얘는 최대 에너지를 내보내는 파장이 1.5였대. 그럼 모두 누가 높다고? A가 높다고. 몇 배? 3배. 아 A가 B보다 표면 온도가 3배 높은 별이구나. 이걸 알아낼 수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를 내보낼 때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무언가 봤어. 그럼 면적은 결국에는 표면 온도에 따라서 내보내는 에너지의 크기지. 표면 온도에 따라 내보내는 에너지의 크기야. 이 면적을 쟀더니 이 에너지의 크기가 어떤 관계가 있었냐? 온도 4제곱에 비례했대. 그럼 다시 얘네 보면 A가 B보다 내보내는 에너지가 몇 배? 81배 크다고. 3의 4제곱배 클 거니까 81배 크다. 근데 표면 온도에 따라 내보내는 에너지가 81배 크다는 거거든. 왜 생명과학에서 그렇잖아. 실험할 때 어느 내가 알고 싶은 게 하나 있으면 알고 싶은 거 말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통일시켜야 되지. 그걸 이제 변이 통제라고 하잖아. 얘도 똑같아야 돼. 표면 온도에 따라 내보내는 에너지의 크기가 어떤지 알고 싶으면 표면 온도 이외의 조건은 다 똑같이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별이 이만한 별이 하나 있고 요만한 별이 하나 있었는데 별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내보내는 에너지는 사실은 이만큼을 내보낸다고 쳐. 이게 이제 물리 선생님들은 욕하겠지만 5줄기의 빛이 에너지가 나왔다고 치자고. 근데 여기서는 빛이 2줄기가 나왔다고. 말이 안 돼. 어쨌든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고. 그러면 내가 쳐다보면 나는 빛 5줄기를 보게 돼. 이 별을 보면. 근데 얘를 보면 2줄기를 보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단순히 온도에 따라 내보내는 에너지의 차이만 본 게 아니라 크기에 따라 내보내는 에너지 차이도 같이 본 게 돼야.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 내보내는 에너지만 보려면 내보내는 면적을 통일시켜야 되지. 그래서 단위 면적을 설정한다고. 단위 면적을 설정해서 단위 면적당 내보내는 에너지를 봐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를 본 거다 이거야. 그랬더니 온도 4제곱에 비례했다고. 단위 면적이 일반적으로 1제곱미터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면적은 단위 면적당 방출 에너지다 이거지.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라는 얘기야. 물론 단위 시간당이란 말도 있는데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니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온도 4제곱에 비례했대. 온도 4제곱. 그런데 실제로 내가 보는 별의 밝기는 요 면적만 보는 건 아니잖아. 나는 이 전체 면적을 다 본다고. 그러니까 별이 방출하는 거면 별이 방출하는 총 방출하는 에너지는 얼마냐 이거야. 별이 내보내는 총 방출하는 에너지는 온도뿐만이 아니라 뭐도? 표면적도 봐야 되거든. 근데 별이 굳이 야, 별이 이렇게 안 생겼어? 별이 이렇게 안 생겼다? 별은 구형이다. 별은 동그랗게 생겼어. 그럼 별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별의 표면적은 4파이 R제곱이지. 9니까. 그래서 얘가 총 방출한 에너지는 반지름 제곱에 비례하고 온도 4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이거야. 그래서 항상 물리에서 비례한다를 는으로 바꾸면 뭐가 들어가? 비례 상수가 들어가지. 그래서 그 비례 상수 시그마 슈테판 볼츠만 상수라 그래. 슈테판 볼츠만이 발견해서 별 의미 없어. 시그마 T 4제곱이 된다. 그럼 얘도 별이 총 방출하는 에너지는 결국에는 뭐야? 별의 이걸 광도라고 부른다고. L이라고 쓴다고. 얘가 4파이 R제곱 시그마 T 4제곱이 된다 이거지. 이렇게 광도를 구한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별의 표면 온도 비교하고 별의 반지름 비교하는 계산 문제가 나오지.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나왔는데 그래프 면적이 얘처럼 표면 온도, 즉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인지 혹은 주어진 그래프의 면적이 광도를 의미하는지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거든. 간단하게 봤을 때는 이건 뭐야? 자, 그래프가 하나 나왔는데 얘는 하나는 이렇게 나왔어. A가. 근데 B는 이렇게 나온 거야. B는 이렇게 나왔어. 그래프가. 근데
문제에서 A의 면적과 B의 면적이 같았대. 지금 얘는 보면 A랑 B 중에 누가 표면 온도가 높아? A가 B보다 표면 온도가 높지? 그러면 만약에 이 그래프가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였다면 A의 면적이 B의 면적보다 컸어야 돼. 근데 똑같잖아. 그 말은 이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건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광도란 얘기지. 광도. 그 말은 A보다는 B가 반지름이 큰 별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 A보다는 B가 반지름이 큰 별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이게 숫자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으면 A가 B보다 원래 81배 밝아야 되는데 밝기가 똑같잖아. 그럼 B가 A보다 반지름이 몇 배 커야 된다? 9배. 숫자. LA는 LB가 되는데 RA의 제곱 어차피 4파이 R제곱 시그마 다 약분될 거니까 얘 모르겠고 얘 온도가 얼마? 3이잖아. 3의 4제곱. 얘 RB의 제곱이고 얼마? 1의 4제곱이잖아. 그러면 RA분의 RB의 제곱이 얼마? 3의 4제곱이니까 몇 배 차이 난다? 9배 차이 난다 이거라고. 주장창에 이렇게 계산시킨다. 계속 이렇게 계산을 시킬 거야. 저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이게 어렵다고 못 푼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제곱 4제곱이니까. 제곱 4제곱 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별의 표면으로 표현한 두 번째 수단이 색지수야. 색깔로 표현한다 이건데 색지수는 얘는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빼서 구한다.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의 차이다. 자, 별의 밝기를 표시하는 건 등급이라고 하고 등급이 작을수록 별은 밝다는 거야. 등급이 작으면 작을수록 밝게 보인다 이걸 의미한다. 작으면 작을수록 밝게 보인다. 그러면 1등급 별이 2등급 별보다는 밝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그냥 네 성적 생각하면 돼. 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시험 잘 본 거지. 똑같은 거야.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이야. 근데 사진 등급은 말 그대로 사진기로 본 별의 밝기야. 안시 등급은 내가 눈으로 본 별의 밝기야. 눈으로 본 별의 밝기. 그래서 얘는 기호를 쓸 때 MP라고 쓰고 사진이어서 얘는 뷰지블 MV라고 쓴다고. 얘네들의 차이를 색지수라고 하거든. 근데 사진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진기는 푸른색 빛에 민감하게 반응해. 즉 푸른색 빛의 통과를 잘 시켜. 즉 파란색 빛이 나오면 사진기로 빛이 많이 들어와. 그래서 사진이 잘 찍혀. 그래서 보통 사진 찍을 때 잘 나온다면 푸른색 계열의 옷을 입고 찍어야 돼. 그럼 사진이 잘 나와. 상대적으로. 그리고 사람 눈은 태양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태양색. 근데 태양이 주로 가시광선이라고 했잖아. 가시광선 중에서 태양빛이 많이 들어오는 빛이 무슨 색이냐? 노란색이야. 인간은 노란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노란색에. 그래서 유치원 애기들 옷이 노란색이다. 운전자 눈에 빨리 띄기 때문에. 그래서 신호등 경고등이 노란색인 거야.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노란색 옷을 많이 입는 애들이 뭐야? 관종들. 걔네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다. 노란색 입으면 잘 쳐다본다는 거 사람들이. 노란색이 그런 색이야. 노란색이. 그래서 예를 들면 파란색 빛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 중에 누가 크다? 안시가 크다. 왜? 작을수록 밝은 거라 그랬으니까. 그 말은 색지수가 0보다 작다는 거지. 근데 가시광선에서 파란색은 파장이 짧은 거지. 빨간색이 파장이 긴 거니까. 이러면 표면 온도가 높구나 이 얘기야. 그럼 반대로 붉은색 빛을 비췄단 말이지. 붉은색 빛을 비췄어. 근데 얘가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 보면 사진 등급이 더 크겠지? 그럼 얘는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니? 0보다 큰 거네. 그럼 얘는 표면 온도가 낮다는 얘기지. 색지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표면 온도 높은 거고 색지수 플러스 나오면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구나 이거야. 그럼 기준이 필요하잖아. 기준색이 무슨 색이냐면 흰색이야. 기준색이 흰색이야. 얘는 둘이 같을 때야. 즉 색지수가 얼마일 때? 0일 때. 이때야. 이때 온도가 만도야. 만 켈빈. 그러니까 표면도가 높다는 얘기는 만도보다 높다는 얘기야. 낮다는 얘기는 만도보다 낮다는 얘기야. 그러면 색지수가 마이너스 0.6이야. 몇 도야? 몰라. 그런 문제는 안 나와. 그냥 만도보다 높다는 얘기야.
플러스 1.0이야. 몇 도야? 모른다고. 그냥 만도보다 낮을 거라고. 그냥 그 정도야. 그 정도. 그런데 요즘에는 사진 등급 마이너스 안시 등급 저걸 잘 안 써. 요즘엔 주로 필터를 쓴다고. U, B, V 필터. 이걸 쓴다고. 필터가 뭐야? 거르는 거지. U 필터,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을 잘 통과시키는 필터. 근데 자외선을 통과시키는데 자외선 볼 수 있니? 없잖아. 쓰겠어? 안 쓰지. 색지수할 때. 눈에 안 보이는데. 물론 표면도가 되게 높은 데를 찾을 때는 쓰겠지. 자외선이 많이 나올 거니까. 자, B 필터, 블루. V 필터, 비지블. 그럼 얘는 파란색, 얘는 가시광선이니까 결국 얘네들의 차이가 뭐야? 색지수네. 그래서 얘도 저 플랑크 곡선이라 그래. 저 그래프 그려보면 U 필터가 이렇게 나와. B 필터는 이렇게 나온다고. V 필터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근데 요렇게 색칠되어 있는 거야. 어떤 빛을 쐈더니 저렇게 통과했대, 빛이. 그러면 B 필터랑 V 필터 중에 누굴 더 많이 통과했니? V 필터를 더 많이 통과했지. 면적이 더 크니까. 그러면 B 등급이랑 V 등급 중에 누가 작아야 된다? V 등급이 작아야 된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B 등급보다는 V 등급이 작아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 B-V가 0보다 크다. 즉, 표면 온도가 낮은 편이구나. 이 얘기야. 됐어? 이게 쉬운데 헷갈려. 등급이 작을수록 밝다. 요걸 항상 생각을 했다. 등급이 작을수록 밝다는 거. 자, 세 번째 방식이야. 세 번째는 스펙트럼이야. 스펙트럼은 빛을 쐈을 때 나타나는 연속적인 색깔의 띠.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하지.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선 스펙트럼이 있다. 근데 지구과학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에 관심이 없다. 선 스펙트럼만 관심을 갖는다. 선 스펙트럼은 두 개가 있다. 흡수가 있고 방출이 있다 이거지. 흡수 스펙트럼이 있고 방출 스펙트럼이 있다. 흡수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중간에 빛을 먹은 거야. 빛이 이렇게 빵 나왔는데 중간에 여기에 저온의 기체가 있었어. 그래서 얘가 빛을 일부 먹었어. 그래서 스펙트럼을 이렇게 확인했더니 빨, 주, 노, 초, 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연속 스펙트럼이. 근데 제가 빛을 중간에 먹다 보니까 먹은 빛이 안 들어왔어. 자, 흰색이 먹은 거로 까만색이라고 칠게. 자, 얘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까만 선이 나왔다고. 이걸 흡수선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 기체가 먹은 빛들이 안 들어왔다 이거. 이걸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방출 스펙트럼은 얘는 광원이 없어. 빛을 내보내는 애가 없어. 빛을 내보내는 애가 없는 상태에서 고온의 기체가 있었는데 얘가 먹었던 빛을 이렇게 재방출한 거야. 지가 먹었던 걸. 그래서 여기다 놓고 확인하면 광원이 없으니까 얘는 새까매. 근데 얘가 내보내는 빛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얘가 내보내는 빛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타나는 스펙트럼. 이걸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근데 이 흡수선을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프라운호퍼야. 그래서 저걸 다른 말로 프라운호퍼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됐고. 자, 그랬을 때 이 흡수 스펙트럼은 자,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얘는 표면 온도가 높으면 이온선이 주로 나타나. 그러다가 이 온도가 점점점 낮아지잖아? 그러면 금속선이 나타나고 분자선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야. 온도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선들의 위치가 좀 달라지거든. 그러면 흡수선의 개수가 많대. 그럼 표면 온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왜 그러냐면 표면 온도가 낮은 애는 분자선만 나온다가 아니라 분자선도 나온다. 분자선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그러니까 개수가 많겠지. 온도 높은 애들은 주로 얘로만 돼 있으니까 개수가 별로 없을 거야. 그래서 흡수선 개수 보고 나서 표면도 높구나 낮구나 이거 판단할 수 있어. 두 번째, 흡수선은 만약에 표면 온도가 동일하잖아? 표면 온도가 동일하면 표면 온도가 동일한 상황이 됩니다. 흡수선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동일한 상황이면 중력이 클수록 혹은 별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흡수선이 두껍게 나타나. 중력이 클수록 혹은 반지름이 작을수록 흡수선이 두껍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 그래프는 보통 이렇게 원래 그래프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중간중간이 이렇게 파진다. 중간중간이 이렇게 파진다고. 되니? 중간중간이 이렇게 파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 그럼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이야. 여기 파진 부분이 흡수됐다 이 뜻이야. 자, 그러면 볼게. 이 그림 중에서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야.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게 몇 번이야? 2번이야. 흡수선이 강하다는 얘기는 많이 파졌다는 얘기야. 흡수선 두께가 넓게 나타난다는 건 폭이 넓은 거니까 얘야. 얘가 흡수선 두께가 넓은 거와 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가 달라. 서로 다른 얘기다. 자, 두 번째. 방출 스펙트럼은 방출선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그냥 하나만 나와. 방출선의 폭은 원소의 양이나 상관이 있어. 원소가 많으면 두껍게 나타나. 그리고 기체의 회전 속도하고 상관이 있어. 회전 속도. 얘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들의 회전 속도가 빠르면 두껍게 나타난다 이거야.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은 일반적으로 광원이 없으니까 얘는 이렇게 이어서 안 나오고 툭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방출선은 얘가 제일 강한 거야. 하지만 폭은 얘가 제일 넓은 거야. 되니?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 그런데 뭐를 가지고 온도 나눴냐면 흡수 스펙트럼. 이걸로 이용해서 관측을 한 거야.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 중에서 수소가 제일 잘 나타나는 거. 수소가 1번이니까. 수소가 제일 잘 나타나는 거 알파벳 A를 보셨다고. 그럼 헬륨이 나타나면 뭐겠니? B겠지? 그런 식으로 A, B, C, D 쫙 갖다 붙여놨거든? 근데 문제는 A, B, C, D 갖다 붙여놓고 나니까 이 A, B, C, D 순서가 별의 표면 온도 수는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표면 온도 순에 따라서 이 알파벳을 재배치해. 그랬더니 알파벳 순서가 O, B, A, F, G, K, M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O형은 푸른색, A형은 백색, G형은 황색, M형은 적색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백색이 몇 도? 만도, 황색이 6000도. 이건 태양이 황색이기 때문에 이거 외워야 돼. 적색 됐어. 4000도인데 안 해도 돼. 자, 그리고 색지수 여기 0,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된다. 그리고 하나 더. A형에서 강하게 나오는 게 중성수소. 로마자가 1이 들어가면 중성이라는 뜻이야. 그럼 2, 3부터는 이제 이온화됐다는 뜻이다. K형은 칼슘 이온선. 얘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거. 요거까지는 외우는 거야. 요거까지. 요 두 개는 외우는 거야. 요 두 개는 이렇게 강하게 나타난다. 보통은 이거 흡수선은 그래프가 주어지고 그냥 보고 찾는 거야. 표면온도 상태에서. 그래서 별의 표면온도를 표현하는 수단이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다.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한다. 유일하게 지구과학에서 내용이 이어지는 건 얘 하나야. 나머지는 앞에 내용 몰라도 뒤에 거 공부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얘는 이걸 모르면 뒤에 걸 못 풀어. 그래서 별의 물리량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돼. 이 내용들이. 자, 두 번째 별의 밝기야. 두 번째는 별의 밝기야. 밝냐 어둡냐 이거 얘기겠지. 밝기는 뭐로 표시한다? 등급으로 표시한다 그랬지? 등급으로. 근데 등급이 작을수록 밝다 이 얘기라고. 작을수록 밝기. 등급이 작으면 작을수록 밝은 별이다 이 뜻이야. 등급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랬을 때 지층의 나이 구할 때 상대 연령이 있고 절대 연령이 있었어. 절대 연령 뭐야? 실제 나이. 상대 연령은 비교 나이였지. 그럼 밝기도 마찬가지야. 비교 밝기가 있고 실제 밝기가 있어. 실제 밝기는 절대 등급이라 그래. 비교 밝기는 겉보기 등급이라 그래. 혹은 실시 등급이라고 할 거야. 겉보기 등급 내지는 실시 등급 이렇게 얘기할 건데. 자, 첫 번째. 그럼 이거 먼저 보자. 그럼 등급이 1등급 별이 있고 2등급 별이 있고 3등급이 있고 4등급이 있고 5등급이 있고 6등급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밝게 보이는 게 1등급이야.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어둡게 보이는 게 6등급이라고. 그럼 1등급보다 밝은 별 있어 없어? 있어. 있지. 그럼 눈으로 볼 수 있니 없니? 있지. 밝은데 왜 못 봐? 있어. 다만 구분 못해.
저게 1등급인지 1등급보다 밝은 건지 구분이 안 돼. 그냥 내 눈에는 다 1등급으로 보여. 자, 6등급보다 어두운 별 있어. 근데 안 보여. 눈으로는. 그러니까 관측 기구를 이용해서 봐야 된다 이거야. 그랬을 때 한 등급 간의 밝기 차가 몇 배가 나는지를 계산했단 말이야. 그게 2.5배 차이 났다고. 한 등급 간에 2.5배 차이 났어. 그럼 두 등급이면 5배 이지하면 안 돼. 2.5에 제곱배야. 약 6.3배 차이나. 세 등급에는 2.5에 세제곱 약 16배 차이나. 네 등급에는 2.5에 4제곱 약 40배 차이나고, 5등급에는 2.5에 5제곱 약 100배 차이나. 외워두는 게 편해. 할 때마다 계산해도 되지만 외워두는 게 편하다. 2.5, 6.3, 16, 40, 100. 예를 들면 자, 여기 1등급짜리 별이 하나 있어. 여기 8등급짜리 별이 하나 있어. 그럼 얘는 얘보다 몇 배 밝은 거니? 얘는 얘보다 몇 배 밝아? 2.5에 7. 그치? 그럼 몇 배야? 630배지? 630배. 아니. 2.5에 7이면 2.5에 5제곱에다가 곱하기 2.5에 제곱 아니야? 1번 문제잖아. 1번 문제. 수학 시간엔 잘하는데 지구과학 시간에 이런 거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외우라고. 얘가 100이니까 얘가 6.3이니까 약 630배. 그러면 13등급 차이 나면 몇 배야? 13등급 차이면 2.5에 13제곱 차이지. 그러면 2.5에 5제곱에다가 제곱에다가 곱하기 2.5에 세제곱이지? 그럼 얼마? 16만 배. 16만 배. 16만 배. 근데 보통 제곱꼴로 나올 거야. 왜? 그래야 나중에 반지름 비교할 수 있거든. 반지름 제곱에 비례하거든. 광도가. 그래서 광도는 그렇게 주로 나온다고. 이거 해야 돼. 1번 수학 1번 지수.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를 외우고 있는 게 편하다고. 자, 그럼 첫 번째 겉보기 등급이야. 겉보기 등급은 실제 밝기가 아니라 눈으로 본 별의 밝기야. 실시 등급이라고 해. 그러면 눈으로 별을 보니까 실제로 밝은 별은 당연히 밝게 보일 거야. 근데 그거 말고도 뭐가 중요하냐면 멀리 있으면 어둡게 보일 거야. 밝은 별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있으면 어둡게 보일 수 있어. 혹은 어두운 별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으면 밝게 보일 수 있다고. 그 대표적인 게 태양이야. 태양은 어두운 별이야 실제로. 태양은 실제 밝기는 4.8등급이야.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면 마이너스 26등급으로 보여. 엄청나게 밝게 보인다. 너무 가까워서.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은 거리와 관계가 있다는 거지. 얘는 거리와 관계가 있어. 그래서 별의 겉보기 밝기는 그럼 거리가 멀어지면 밝아져 어두워져? 어두워지지? 그럼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 근데 면적을 비춰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라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럼 거리가 2배 멀어져 밝기는 4배 어두워진다고. 거리가 10배 멀어지면 밝기는 100배 어두워진다 이거지. 자, 볼게. 여기 별이 있어. 얘가 1등급으로 보이는데 근데 여기가 4파색이야. 4파색. 근데 내가 얘를 쭉 뒤로 끌고 왔어. 쭉 뒤로 끌고 왔고 별이 이리로 왔는데 얘가 40파색 됐어. 40파색. 그럼 몇 등급으로 보여? 거리가 몇 배 멀어졌니? 10배 멀어졌네. 10배 멀어지면 몇 배 어두워져? 100배 어두워져야 되지. 100배면 몇 등급 차이라고? 5등급 차이지. 그러니까 얘는 6등급으로 보인다 이거라고. 됐니? 자, 다시 하나만 더 할게. 자, 별이 여기 있었어. 얘가 100파색에 있었대. 이때 1등급으로 보였대. 근데 얘가 일로 왔어. 40파색으로 왔어. 그럼 얘는 몇 등급으로 보여? 얘는 거리가 2.5분의 1배 됐지. 그치? 2.5분의 1배면 몇 배 밝아져? 2.5에 제곱배 밝아지겠네. 그럼 현재보다 몇 등급 차이? 2등급 차이. 그럼 마이너스
1등급으로 보인다 이거. 이따 문제들 나올 거라고. 이런 문제들 이거 하나밖에 안 썼어.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재작년 수능 문제야. 재작년 수능 문제. 재작년 수능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자 예를 들어서 볼게. 100메가파섹 멀어진 애가 있는데 100메가파섹 떨어져 있을 때 보이는 밝기가 F0래. 근데 얘랑 밝기는 똑같은 A은하 B은하가 있어. 근데 A은하는 16F0로 보였대. A은하는. 그럼 얘는 거리가 얼마야? 100일 때 F0야. 그러면 16F0면 거리가 일단 16배 밝게 보이지? 그럼 거리가 가까운 거네? 거리가 몇 분의 1배 된 거야? 4분의 1배지. 그럼 얼마? 얘는 25메가파섹 떨어졌다 이거지. 됐어? 다시 B은하는 4F0로 보인대. 그럼 얘는 거리가 2분의 1배 된 거네? 맞아? 그럼 얘는 50메가파섹 떨어져 있다 이거지? 됐어? 그런데 문제 추가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리 은하에 쳐다봤을 때 A와 B의 사이각이 60도였대. 그럼 AB의 거리 얼마야? AB의 거리는 내가 여기 있는데 A가 여기 있잖아. 아무 데나 직선 그려. A가 얼마야? 25 떨어져 있네. 그치? 그리고 B는 여기 어딘가에 있거든? 근데 이 거리가 얼마야? 50이지. 근데 이 사이각이 몇 도래? 60도래. 그럼 이 거리 얼마인데? 피타고라스네. 25 루트 3이 되는 거지? 25 루트 3 떨어졌다 이거야. 그럼 마지막 디귿 보기에서 물어본 게 뭐냐? 그럼 얘는 25 루트 3메가파섹 떨어져 있잖아. 그럼 얘는 몇 F0로 보이니 이거야. 얘는 몇 F0로 보여야 될까? 이거 하나 쓰는 거야. 보기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보면 얘 지금 봐봐. 이거분의 이거잖아. 얼마? 4지. 이거 제곱이네. 이거분의 이거 2지. 제곱이네. 그럼 이거분의 이거 제곱하면 되겠네. 루트 3분의 4니까 3분의 16F죠. 이게 수능 20번 디귿 보기라고. 가장 어렵게 했다고 낸 보기인데 뭐밖에 안 썼어? 이거 하나 썼어. 지금 이거 하나밖에 안 썼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들이 나온다. 보기 등까지구는. 자, 두 번째. 절대 등급이야. 절대 등급은 얘는 실제 밝기야. 다른 말로 광도라고도 불러. 얘는 광도라고도 불러. 광도. 그러면 절대 등급은 기호를 라지 m을 쓸 거야. 겉보기 등급은 스몰 m을 쓸 거고. 그래서 겉보기 밝기는 스몰 l을 쓴 거고, 광도는 얘는 라지 l을 쓰게 된다고. 대문자를 쓰게 된다고. 그러면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하려면 아까랑 똑같아. 조건을 다 일치시켜야 돼. 조건이 다르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하긴 하거든. 그럼 눈으로 보면서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하고 싶으면 별이 나한테서 떨어진 거리를 다 똑같이 맞춰놔야 되지. 그래야만 얘 밝기 비교하는 게 쉽다고. 예를 들면 두 명이 있는데 이 둘 중에 누가 달리기가 빠른지 알고 싶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뛰어지. 선 그어놓고 뛰어봐. 이게 제일 좋단 말이야. 별도 똑같아. 동일한 거리에 다 갖다 놓고 내가 딱 쳐다봐. 그리고 밝아. 그럼 실제 밝은 거지. 그래서 기준거리를 설정해. 그럼 절대 등급은 뭐를 절대 등급이라고 하냐면, 얘는 10파섹에 위치할 때, 10파섹에 위치할 때의 겉보기 등급, 이게 절대 등급이야. 10파섹에 위치하고 있을 때의 별의 절대 등급, 그거를 겉보기 등급이라고 부른다. 겉보기 등급. 그래서 여기다 기준선을 설정하는 거지. 10파섹을 딱 설정해 놓고, 자 여기 별이 하나 있는데 얘가 1등급으로 보였대. 근데 거리가 4파섹이래. 그러면 이 아이의 절대 등급은 여기로 끌고 가야 되지. 거리가 몇 배 멀어진다? 2.5배 멀어진다. 그럼 밝기는 2.5의 제곱배 어두워진다. 그럼 얘 몇 등급 차이? 2등급 차이네. 그럼 얘는 절대 등급이 3등급이 된다 이거지. 됐어? 자 여기 기준선의 별이 하나 있는데 얘가 3등급이래. 그럼 얘는 절대 등급도 3등급이지 그냥. 절대 등급도 그냥 3등급이 될 거야. 자, 세 번째. 자, 여기 별이 하나 있는데 얘가
40파색 떨어져 있대. 40파색. 근데 여기서 6등급으로 보였대. 그럼 얘 절대 등급은 얘를 일로 끌고 와야겠네. 거리가 몇 배 가까워진다? 4분의 1배 된다. 4분의 1배 되면 몇 배? 16배 밝아진다. 16배면 몇 등급 차이? 3등급 차이. 3등급. 그러니까 얘 몇 등급? 3등급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는 다 똑같은 밝기의 별이었는데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밝기가 다르게 보였다 이거지. 그럼 얘랑 뭐야? 얘 4파색이었고 얘 40파색이었지. 실제 밝기가 똑같은 애들인데 거리가 몇 배 차이나? 10배 차이 나잖아. 그럼 내 눈에 보이는 밝기 차이가 5등급 차이 났다 이거지. 5등급 차이 났다. 그래서 별의 물리량이랑 엮어서 광도를 그냥 주기도 하는데 등급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럼 등급으로 줘놓고 거리를 줘. 그럼 네가 절대 등급 구하란 얘기야. 그래서 별들의 실제 광도가 같냐 다르냐를 비교하란 얘기지. 그런 상태에서 반지름 비교하라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에서 표가 주어졌는데 A별이 있고 B별이 있고 C별이 있는데 거리가 얘는 4파색이고 얘는 뭐 10파색이고 얘는 100파색 떨어져 있대. 100파색. 근데 겉보기 등급이 얘는 1이고 3이고 5고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뭔가를 주진 않았어. 근데 표면 온도가 주어져 있는데 얘는 4000이고 얘는 8000이고 얘는 12000이야. 그리고 나서 뭐 반지름 비교해 이 얘기라고. 그러면 요거를 비교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 절대 등급을 알아야 되지. 그럼 절대 등급을 네가 추가로 구해야겠지. 4파색이니까 2.5배 멀어졌어. 그럼 2.5의 제곱이 얻어지니까 얘는 얼마? 3등급. 얘는 10파색이니까 3등급. 얘는 이거보다 100배 밝아지니까 얘는 여기 숫자 계산되기 편하게 바꾸자. 얘를 8이 하자. 8. 그럼 얘는 10파색으로 오면 100배 밝아지지. 그럼 몇 등급? 3등급. 그러면 A, B, C의 광도는 똑같구나. 근데 온도가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그럼 반지름을 구하면 누가 제일 크겠어? A가 제일 크겠네. 그리고 C가 제일 작게 나오겠지. 얼마나 작은지는 숫자를 계산해보면 되겠지. 근데 이걸 또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4000, 8000, 12000 이렇게 놓고 풀지는 않을 거지. 다 약분해서 1, 2, 3 집어넣어서 풀어야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별의 물리량을 이용해서 별을 그려봤단 말이야. 어디다가? HR도에다가. 그래서 여기가 광도, 여기가 표면 온도인데 별을 표시해봤더니 별이 여기 다 몰려 있었대. 대부분의 별들이. 요 별을 주, 계, 열, 성이라고 불렀다 이거야. 여기 다 몰려 있었다 이거야. 주계열성. 그런데 이 주계열성들끼리는 어떤 특징의 관계를 갖고 있었냐면 주계열성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별일수록 광도, 질량, 반지름, 표면 온도가 다 크게 나온대. 대신 이게 큰 애들은 수명이 짧았대. 바꿔 얘기하면 진화 속도가 빨랐다는 얘기야. 빨리 죽어버린다 이거야. 그럼 우측 하단은 반대겠지. 우측 하단은. 두 번째, 여기 별이 일부 모여 있었고 여기 별이 일부 모여 있었는데 요 위에 있는 별을 초거성이라고 했고 여기는 거성이라고 불렀어. 그런데 HR도 상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별은 일반적으로 반지름이 크고 부피가 크고 밀도가 작은 별로 돼 있대. 그럼 좌측 하단은 이거랑 반대가 되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별이 좀 모여 있었대. 이건 이제 외성이 있었다 이거야. 근데 이 별들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 로마자를 갖다 붙인다고. 그걸 광도 계급이라고 불렀고, 초거성에다는 로마자 1이 들어갔고, 거성은 2번에서 4번인데 홀수만 기억하자. 3번. 그리고 주계열은 5번, 외성은 7번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거야. 7번. 됐니? 이렇게 구분했다 이거야. 그래서 별의 종류들이 이렇게 있었대. 그런데 문제 중에서 이제 간혹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별의 물리량을 줘놓고 이 별이 주계열이니 거성이니 초거성이니 외성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 일단은 만약에 모든 별이 주계열 관계가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관계가 무조건 성립해야 돼. 광도, 질량, 반지름, 표면 얘네가 무조건 다 세트로 가야 돼. 모두 다 주계열이려면 표면도 높은 애가 광도도 크고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크게 나와야 돼. 근데 이게 틀어져.
그 말은 모두 주계열은 아니란 얘기야. 두 번째는 어떻게 찾냐면 HR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주계열성을 이렇게 표시한다. 표시해놓고 여기다 태양을 찍어. 태양을. 그러니까 태양의 물리량은 외우는 거야. 태양의 물리량은 절대 등급이 4.8 그냥 5로 외워. 표면 온도가 5,800 그냥 6,000으로 외워. 6,000. 그래서 태양의 위치를 중심보다는 약간 우측 하단에 표시해. 여기다 태양을 표시해놓고 얘를 약 5등급 여기를 약 6,000도 이렇게 표시했잖아. 그래 놓고 나서 문제에서 주어진 별의 물리량 가지고 여기다 갖다 점을 찍어. 갖다 점을 찍으면 대략적인 위치가 나와. 대충 대략적인 위치가 나온다. 그럼 그걸 보고 나서 거성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거성인지 초거성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근데 어쨌든 거성 내지는 초거성일 것이다. 이건 구분이 돼. 그리고 외성, 주계열성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그래서 HRD에 놓고 별의 종류를 구분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다. 그래서 별의 물리량은 나오는데 얘는 분명히 나오는데 문제는 얘를 단독으로 물어볼 것이냐 혹은 HR도에다가 별의 진화 과정을 곁들여서 물어볼 것이냐. 요거의 차이야. 어쨌든 계산은 시킨다. 근데 생각보다 이 계산을 못해요. 이걸 잘 못해. 반지름이랑 표면온도 비교하는 걸 잘 못한단 말이야. 이게 잘 안되면 노가다 해. 뭐 힘 다 써 그냥 이거. 다 써놓고 숫자 다 때려 넣어. 그러면 어쨌든 나와. 어쨌든 나온다. 근데 딱 봤을 때 귀찮아 보이거든 숫자가. 근데 공식적인 시험에서는 반드시 나눠 떨어진다. 딱 떨어지게 돼 있다. 뭔가로 약분이 된다. 공식적인 시험은. 다만 사설은 그렇지 않다. 사설 문제들은 끝까지 숫자가 더럽다. 그래서 하다가 안 나온다. 그래서 사설 문제들은 식 세워놓고 계산 있어. 그냥 계산 있어. 어차피 너 사치 계산 못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연산 연습할 나이는 아니잖아. 그냥 계산 있으면 돼. 근데 수능 시험장 가서는 반드시 나눠 떨어질 거야. 최소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는 끝난다. 최소한. 어쨌든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런 관계들 있잖아. 이런 관계들의 위치 관계가 약간 벌어지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잖아. 무조건 직각삼각형이다. 무조건. 그러니까 가장 쉽게 나올 때는 직선상의 위치. 근데 직선상의 위치가 아니면 직각삼각형. 근데 그게 아니면 이등변. 그게 아니면 정삼각형. 그게 아닌 경우 안 나오고. 무조건 그 상황이야. 근데 그게 아닌데 물어볼 경우는 언제가 되냐면 숫자를 구하라고 하지 않아. 그냥 누구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물어봐. 그때는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어. 크냐 작냐면. 근데 숫자를 구하라고 한다? 그럼 반드시 저거다. 그거는 내일 허브리 법칙 할 때, 허브리 법칙 계산할 때 어떻게 그렇게 나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얘기를 할게.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